저는 2021년 교육학과에 들어와서 올해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따끈따끈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현재는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진로 직업 상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는 22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초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마을에서 만나는 근현대사에 관한 이야기와 출품작입니다. 프로그램 테마를 생산하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근현대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소스는 2014년 2월 서울시에서 발간한 비매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 한양 도성을 걷다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당시 은퇴 전후의 친구들 간의 꾸준한 만남을 위해서 책의 20개 테마를 5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한 2년 정도를 친구들과 같이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우리 학과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8회 경진대회가 1921년도입니다. 모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했고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두 지역의 방문 일정을 배분하여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정하기가 어려웠고요. 고민 중에 주제의 교집합을 건축 양식에 두고 주요 주제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건축 양식, 어, 역사탑 기행과 건축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요. 처음에 프로그램의 의도와 다르게 기획된 것이 좀 아쉬운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평생학습 공동체 천천히 걷는 좋은 세상이라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첫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주제를 근현대사로 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제 도심의 골목에서 과거의 역사를 학습하고 오늘에 적용하고 내일을 조망하는 마을 역사 기행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고 도심 골목에 있는 역사 속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오늘의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비판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역사 현장을 찾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고요. 가족이나 지인들과 그곳을 방문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은 학생이라는 특성상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년의 참여는 부의를 기대할 수 있고 프로그램 지속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요구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사전조사 대상자 82명 중에 역사 기행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초기 참가 희망자 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 동안 설문조사법으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걸 묻는 기초조사, 평생교육 관심도, 프로그램 참여도, 유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 참여도 조사, 걷기 능력, 프로그램 부담금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조사, 그리고 장소 추천이나 자유 발언에 대한 이제 기타 조사 이런 식으로 요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정은 서울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근현대사를 주제로 선정해서 8차 시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갔던 사진들입니다. 서촌, 장춘단, 성북동 뭐 이렇게 있는데 테마마다 별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획안은 교재줄에서 작성하고 즉흥적이지 않고 명확한 성과 지향과 계획적 실행으로 정하고 기획안이 프레젠테이션 방향 설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작성된 기획안은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기획안의 순서는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여기에는 스왓 분석, 프로그램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목표, 요구 분석, 잠재적 학습자 분석, 실행과 운영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 사전 답사 일정, 소요 예산, 프로그램 홍보, 평가에는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분석,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운영 성과, 향후 활동 계획을 적었고요. 첨부 자료는 이제 교환, 활동한 활동 사진들,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정, 학습자 요구 조사 설문 내용, 만족도 조사 설문 내용, 사시별 리플렛, 발표 자료, PPT를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0쪽 정도로 만들어진 거로 기억을 합니다. 기획안의 폼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요를 첫 번째 넣었고요. 타당성 분석에는 프로그램의 주제, 프로그램 개발 배경, 프로그램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 그다음에 기존 유사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차이점, 차별화 방안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프로그램의 장애 요인과 기대 효과도 함께 제공을 했고요.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 목표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그래프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요구 간의 우선순위 결정도 요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프로그램 실행과 운영 쪽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전략, 프로그램 교육 방법, 학습 매체, 평가 방법 등을 기술했고요. 프로그램 세부 일정들을 서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는 뭐 서촌의 두 얼굴, 정동에 대한 부분은 근현대사의 시작 정동, 뭐 장춘단은 장춘단과 사유화된 문화재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전부 적었습니다. 소요 예산 작성했고요. 실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된 예산을 실비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 계획도 작성을 해서 넣었고요.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했습니다. 학습자 욕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설문 내용을 그래프화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하였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운영 성과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첨부 자료에 들어간 그 교환 중에 하나인데 첨부 자료는 교환, 활동한 사진, 운영 일정, 설문 내용, 리플렛, PPT 자료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께서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 과정에 활동 일지를 필히 작성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회의 내용과 진행된 내용들을 기술하고 활동한 사진들, 수입 지출 내용도 함께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기획안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 계획은 워크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의 문제로 차시별 리플렛을 제작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리플렛은 대략 한 4쪽에서 좀 많은 양이 나온 곳은 한 6쪽 정도가 제공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회의는 줌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이제 성과 공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차기에 진행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 마지막에 성과 공유회를 한번 같이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PPT 제작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던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 의도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PPT에 넣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윤여학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었는데 실제 기획 안에는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었습니다만 어, 발표를 당시에 아마 7분 정도로 요청을 하셔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유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좀 빠졌던 것 같고요. 아, 처음에는 경진대회 발표를 한 7분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현장에서는 8분 정도를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리 쭉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현장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차별화를 위한 상상력이다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프로그램의 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난 1월 경진대회 발표 당시에 받았던 질문입니다.
당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요 이제 역사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다른 학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성동구에는 옥수동과 금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문에서 보듯이 옥수동에는 물숫자가 들어가고요. 금호동에는 호수자가 들어가서 이 동네가 아마 뭔가 물과 관련된 동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옥송과 금호동 사이에 이제 매봉산, 응봉산, 해병대산이라고 불리는 대연산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군부대가 주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 옥송에서 약송으로 넘어가는 고개에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약송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버티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엔 남산이 있고요.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옥송이라는 지명이 이제 옥정수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서 이 동네를 옥정숫골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이름에서 유래해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옥송으로 지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 두뭇개 나루터라는 것이 있는데 한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중랑천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던 나루터입니다. 양수리에 가시면 두물머리라고 있죠. 비슷한 얘기라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한 말에는 이곳이 이름이 두모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옛 지도를 따라 도시 걷기의 한 꼭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제대 제1첩에 있는 경조 오부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 지금 새롭게 처음에 가져온 현재의 지도인데요. 요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요 아래쪽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 좀 화살 동그랗게 파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저자도라고 있고요. 여기 잠실이라고 있습니다. 잠실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강남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강북에 붙어 있죠. 요 지도를 확장해서 다른 지도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있었던 곳에 여기가 옥수동에 그 나루토가 있던 자리고 저자도라고 했었던 곳에 저자도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모습으로 봐선 퇴적섬으로 보여집니다. 한강 확장 공사라면서 지금은 없어졌을 거고요. 저자도 옆에 보시면 여기 경마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동에 경마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뚝도수원지라는 데가 있고 우리 방송대학교 서울지역대학이 아마 요쯤에 있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잠실에 보면 이쪽 신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역이 있고 아래 잠실이라고 잠실리가 있는데 왼쪽 아래 보면 부리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새 부리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부리도라는 곳이고요. 이 삼전도의 도는 이제 섬도가 아닙니다. 나루의 도입니다. 삼전도는 이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나루터였고, 아무튼 이쪽에 있던 것이 세내라고 하는 지천입니다. 지천이고, 요 뒤쪽 지금 석촌호수가 있는 쪽이 송파강이라고 하는 한강의 주류인데, 그것이 홍수가 나면 넘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죠. 1970년대에 잠실을 개발하면서 홍수가 이제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강을 직선화하고 원래 줄이었던 송파강을 매립을 하게 됩니다. 매립하는 과정에 좌측에 있는 트- 어, 뭔가요? 그 천이 탄천을 만나는 지역을 막고 오른쪽에는 강동구에 있는 그 성내천을 막습니다. 서- 어, 이 지역을 전부 매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의 석천호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석천호수에 이제 삼전도비가 있고요. 삼전도의 부력, 인조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있고, 요거는 1925년도 지금 딱 100년 전 있었던 을충년 대홍수비가 있고요. 송파 나루터 자리.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 위에 요 지역은 삼전 나루터 표지석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봐서
아마 고증에 의해서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지도에 보시면 한강을 이렇게 쭉 매립하다 보니까 한강 지역에 원래 살던 분들이 어딘가에 이주했겠죠. 이주한 곳이 이제 잠실 칠동이 될 거고요. 이 지역을 새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네 가시면 신천에 새마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선수촌공원의 끝자락에 있는 이제 부리도 그 표지석인데 이 지역이 이제 불연마을이 있던 자리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이곳은 이제 올해 예지도를 따라 걷는 한강 첫 꼭지로 선정해서 강북 잠실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녀온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할 수 있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정사와 함께 검증된 야사를 겸해서 설명하여 지루함을 상쇄시켰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왼쪽은 그 덕수궁 옆에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입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식 그 건물이고요. 대표적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명동성당입니다. 로마네스크식 방식의 건축 양식과 고딕식 양식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예전의 대법원입니다. 덕수궁 옆에 있는 지금은 서울 시립미술관인데요.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 방법 중에 이 건물은 정면 보존 방식을 택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면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뒤에는 새로운 건물을 쳐서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 유지 관리를 알아보는 시간도 같이 갖습니다. 이 사진은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옛 지도를 따라 걷는 만초천의 일정 중에 방문한 곳입니다. 좌측 위에 있는 서소문 아파트는 요 밑에가 만초천 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실제로 토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천세를 냅니다. 여기는 용산에 있는 땡땡거리인데 요 두 개가 나온 그 주 장면으로 나온 데가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요 그림이 서소문 아파트 그림이죠. 여기는 이제 만초천의 하류인 한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영화 괴물의 배경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이런 영화 얘기들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역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이화여고 앞에 현재 현재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요 자리의 옛 사진입니다. 옛 사진을 대비시켜서 현재 위치에 있는 건물과 사진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대비시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숙명여대 앞에 있는 숙명여대 입구 쪽에 있는 것인데 이건 복개된 만초천에 가스를 빼기 위한 굴뚝이고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요 까만 부분은 뭐냐 하면 복개된 하천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역사 탐방 프로그램과는 차별을 하겠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도시 걷기, 한강 걷기, 하천 걷기 등을 통해서 도시의 변화, 확장에 관해서 알아보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기획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학우님께 권합니다. 잘못 들은 길이 지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학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마음껏 상상력을 더해서 평생교육 현장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